중국이 미국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반도체 자금률이 20%대에 그친 중국 반도체 시장 이야기입니다. 왜 안 되느냐? 미국의 제재는 뭘 막으면 중국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과장 혹은 거품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조선일 편집국 동북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최유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기자님께서 최근에 쓰신 칼럼인데 조선일보 칼럼인데 중국이 반도체 자금률이 20% 수준에 굳혀 있다. 중국의 현재 어떤 반도체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규모나 성과 등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역시 이제 반도체를 국산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1,5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1,500달러라는 건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제 반도체 대기금이라고 하는 펀드를 이제 세 차례 걸쳐서 조성을 하는데 이게 한 6,900억 위안 정도 돼요. 달러로 치면 1,000억 달러쯤 냅니다. 여기에다가 국有기업에 중국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매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지방 정부에서도 이제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가 들어오면은 지방 정부에서도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토지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저런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면 중국이 지난 10년간 반도체 분야에 투입한 금액이 약 1,500억 달러 이상이라는 게 이제 서방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돈을 그렇게 쏟아부었는데도 성과가 안 나오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레거시 반도체, 구형 반도체라 그러는데 이쪽 분야에서는 반도체 기본 이제 웨이퍼부터 시작해서 최종 패키징까지 자체 공급망이 형성됐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평가입니다. 우리는 워낙 이게 이제 뭐 3나노, 4나노, 뭐 7나노급 이하의 첨단 반도체만 이렇게 주로 우리 기업들이 다루다 보니까 이런 데 익숙하지만 제조업 현장에서는 구형 반도체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여서 카메라 사용하는 우리 화상칩 30나노, 32나노로 제작돼요. 근데 이게 생산해보면, 생각해보면 이건 반도체 분야에서는 조금 싸구려예요.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예요. 근데 중국도 첨단 반도체 써야 되잖아요. 중국 휴대폰에 들어가는 랜더 플래시, 디램, 또 한국 업체 갖다 써요. 그럼 중국이 반도체 구형 레거시 분야에서 반도체 분야의 공급망을 형성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의 필요한 소재들은 일본에서 갖다 써요. 중국이 AI 분야에서 대규모 원어형 모델들을 개발해가지고 쓰려면은 엔비디아의 AI 칩 갖다 써야 되잖아요. 또 수입해 써야 돼요. 뭐 싼 거는 자기 스스로 생산하고 비싼 거는 미국, 한국, 일본 이런 데 수입에다 쓰고 그런 구조예요 지금.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런 자금률이 현재 몇 프로? 지금 중국이 자금률은 상당히 자기 아픈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이 선전하는 건 잘하는데 자기 아픈 부분 또 숨기는 것도 잘해요.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해요. 작년에 반도체 수출이 중국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중국 구형 반도체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물량 기준으로 한 7% 정도 성장했고 그거는 크게 선전해요. 그런데 작년에 반도체 수입도 한 10%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건 절대 얘기 안 해요. 통계 발표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해관 통계 보면 다 나오죠. 지금 최근까지 테크인사이트라고 하는 이제 미국 조사업체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데이터들을 통계로 해서 토대로 해서 이렇게 집계를 한 거 보면 한 23% 2023년 수준에서 그리고 2027년 정도 되면 한 27%쯤 될 거다. 그런데 이건 또 숫자가 무슨 또 맹점이 있냐면 26%라고 하지만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랜드 플래시 공장이 시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시에는 디램 생산하는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이 있어요. 그렇게 외자 기업들이 생산하는 분야도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그것까지 빼버리고 나면 중국의 자금률은 거의 20% 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실 중국은 우리가 갖는 이미지는 안 되면 어떻게든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민족일 것 같은데 예. 고대에서 그런 첨단 반도체의 성과가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중국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분야가 이제 14나노 이상의 이제 첨단 반도체 분야의 칩인데 이게 딱 미국의 제조선이에요. 그러니까 14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미국이 제재한 게 14나노 이하의 첨단 그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장비는 대중 수출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이제 이 반도체를 제작을 하려면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분야는 미국이 대중 수출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좀처럼 벽을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노광 장비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반도체 그 판 위에 회로를 그리는 그 장비를 말해요. 그렇죠. 우리의 사진 인화하듯이 나노 회로를 거기다 찍는 거죠. 기자님 지금 말씀 정리하면 어쨌든 뭐 부단한 노력으로 구형 레거시 반도체를 할 수 있는 영역은 나름대로 성과가 올라왔으나 미국 제재로 인해서 14나노 이하급의 흔히 우리가 요즘 AI 생태에 필요한 그 최첨단 반도체에서는 여전히 기술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도 그렇게 돈 많고 사람 많은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성과를 못 낸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해요. 왜 안 되느냐? 예.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뭐 최근에 나오지만 우리나라나 대만 인력을 수입에다가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SMIC라고 해서 이제 이 반도체 파운드리라고 하는 게 위탁 생산을 하는 건데, 그러면 중국에도 SMIC라고 해서 원래 대만계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파운드리 업체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국유화가 됐죠. 이 SMIC가 대만 TSMC에서 이제 월급을 3배, 4배씩 주고 한 3,000명 정도 인력을 데려갔어요. 그 중에 저 톱에 해당하는 사람이 양멍숭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 삼성전자도 있었죠. 삼성전자가 이제 TSMC에서 이제 스카우트해서 우리도 그 양반한테 기술을 좀 배웠던 양반인데 그 양반이 지금 SMIC가 있어요. 그 양반 중심으로 해서 이제 TSMC에 이제 과거 있었던 인력들 3,000명이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실상 SMIC의 주축이에요. 그런데 반도체라는 건 공정이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LCD를 따라왔듯이 많은 인력을 이제 한국에서 스카우트를 하고 이제 대만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데려다가 하는데 LCD는 인력을 데려오면 어떤 엔지니어가 대체로 자기 분야가 아니라도 전체 공정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한 8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반도체는 한 200개가 돼서 한 인력이 되려면 그 인력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갖다가 쓴다고 해서 잘 되는 분야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 정밀도가 높아질수록 기술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아주 그 첨단 기업들도 수십 년간의 공정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노하우를 익혀서 아주 일부 소수의 기업들만이 그걸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국제적인 협력이 없으면은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처음에 미국 쪽에서 ASML에 한테다가 이제 EUV 수출하지 말라, DUV 수출하지 말라 이랬을 때 네덜란드 총리가 아주 세게 반발했었죠. ASML도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매출의 반이 중국에서 나오는데 중국에 수출 못하게 하면 우리 장사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게 가능했던 게 뭐 미국이 ASML 지분이 ASML 지분이 있어요. 지분도 있고 미국이 ASML에 제공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들을 빼버리면 ASML도 제대로 일을 못해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원래 이 노광 장비라고 이런 큰 틀도 다 이제 기본 틀은 다 미국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국제적 협력 체계가 없으면은 첨단 반도체는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쨌든 미국이 바이든 정부 때부터 시행했던 반도체 어떤 제재, 특히 공급망 동맹을 통해서 한 그런 전략이 꽤 성공적으로 먹혀들었다 평가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미국의 제재는 상당히 미국은 이미 반도체 분야에서 뭐가 중요한 생산에 있어서 뭘 막으면 중국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길목길목을 다 차단하고 있어요. 그 미국이 저번 이 제재에 들어가면서부터 가장 먼저 이제 했던 게 EUV 수출을 막는 겁니다. 근데 이제 EUV 수출을 막으니까 중국은 바로 직전 세대인 DUV 최신 제품을 웃기더라고요. 엄청나게 사모았어요. 왜냐면 미국이 곧 그거 제재한다는 거 아니까 가능한 발주해서 최대한 제재 전에 많이 사모으고
심지어 중고 장비도 싹쓸이를 했어요. 국제시장에서. 중고 장비 있으면 그냥 가격을 따지지 않고 갖다 쌌어요. 미국이 제재하기 전에. 이걸 왜냐면 DUV 최신 버전을 잘 이렇게 이용하면 7나노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 더블 패터닝, 쿼드러플 패터닝이라고 그래서 정밀한 걸 한 번에 찍어야 되는데 이게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한 번 찍고 약간 옆으로 핀 바꿔가지고 두 번 찍는 거예요. 그걸 4번 반복하면 쿼드러플 패터닝이다. 이 방법은 사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도 썼던 방법이고 TSMC도 썼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이 노광 장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존 기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거 TSMC도 이런 방법으로 7나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장비가 좋으면 한 번에 그 회로를 정확히 그릴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한 번 그린 거 옆에 또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7나노 걸 만드는데 이렇게 TSMC가 이 방법을 만들었다가 왜 안 썼느냐. 결국 이제 삼성전자도 이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결국 EUV 그냥 산업 쪽으로 간 게 이 반도체 산업 뉴스를 보시면서 많이 등장하는 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수율된 합격품의 비율이죠. 이런 이제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쫙 찍는데 그래서 한 칩을 한 10,000개를 생산한다고 합시다. 합격품 비율이 한 7, 80% 아니 이 정도 나와줘야 돼요. 반도체 회사는 수율에 생명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량품 나오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더블 패터닝 방식으로 하게 되면 수율이 극도로 떨어져요. 불량이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나 TSMC는 이 방법을 알고 있지만 안 써요. 근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EUV가 막힌 상태에서 어쨌든 화웨이가 설계한 인공지능 칩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7나노급으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수율은 떨어지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중국 정부가 비용 많이 들어가면 대주니까 정부 자금으로. 그러니까 그게 중국 경제의 어떻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그렇죠. 네. 사실 결과적으로 좋은 반도체 칩이 있어야 그 AI 생산성도 높아지는 걸 텐데 네. 지금 어쨌든 뉴스에서는 AI에 관한 중국의 어떤 선두, 뭐 세계적인 글로벌에서의 순위 이런 게 매일 발표가 되는데 그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과장 혹은 거품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상당히 과장돼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인구가 14억이나 되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국 빅테크 기업들 간에도 좋은 AI 모델을 만드는 게 자기네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좋은 인공지능 개발하기 위해서 뭐 구글이 하듯이 똑같아 구글이 제미나이 하듯이 자기네들도 이제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인공지능 AI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 분야에서는 이제 중국이 상당히 미국에 근접했다 이런 뉴스들이 매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뺏겨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뺏기니까 얼마 전에 엔스로픽이 딥시크나 뭐 이런 회사들 미국의 인공지능 모델 뺏기지 말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 미국 의회는 지금 그걸 금지하는 법안도 지금 올라와 있죠. 그런 와중에 지금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들을 사실 수입해서 갖다 썼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막고 있잖아요. 네. 딥시크가 한참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양 원펑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매체 인터뷰에서. 국내로는 거의 소개가 안 됐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만든 AI 칩 가져다 쓰고 인공지능 칩 가져다 쓰고 미국이 개발할 때 쓴 인공지능 모델 그대로 가져다가 또 딥시크가 잘한 건 미국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은 굉장히 그래서 그걸 가지치기를 쫙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축약해서 대등한 수준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딥시크의 자랑거리인데 그런 측면에 상당히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만든 거는 미국이 다 만든 건데 우리가 그걸 잘 응용해가지고 좀 잘 해먹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은 미국이 만들면 열심히 따라가시는 이제 이런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 중국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당사자가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전 세계 언론이 우리에 대해서 각광은 약간 자조적인 말이기도 하네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죠. 이 양반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네. 공학자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죠. 중국 AI가 대단하다 그러면 뜯어봐야 돼요. 근데 언어형 모델의 연산 능력이나 이제 여러 가지 지능 수준이 어떠냐 하는 거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 AI 분야에 들어가는 중요한 칩들은 많이 갖다 써요.
근데 중국 정부는 겉으로는 엔비디아 거 쓰지 말고 우리 화웨이가 만든 국내산 AI 칩 써 이렇게 얘기하지만 민간기업 입장에서 안 그렇죠. 온도차가 있겠네요.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중국 시장 먹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데